여러분 반갑습니다. 첨단 신소재 재료과학 마지막 파트를 담당할 김석환 교수입니다. 마지막 2주차에 걸쳐서 자기적 성질과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성이란 보통 이제 마그네티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어떤 재료가 다른 재료에 대해서 밀거나 당기는 힘들이 작용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성 재료는 전기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응용처로는 전력 발전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전기 모터, 라디오나 TV, 전화기나 컴퓨터 음성 및 영상 제품의 부품 등의 자성 재료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 자기장 벡터들과 자기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자성의 성질 중에서 반자성, 상자성, 강자성, 그리고 페리자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러한 자성 재료들은 다시 또 크게 경자성체와 연자성체로 분류가 되는데,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파트에서는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른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른나사라는 게 지금 여기 그림처럼 나사죠, 그죠?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앞으로 전진하는 게 오른나사고, 나사를 왼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뒤로 빠지는 게 이제 오른나사의 특징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앞으로 전진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뒤로 빠지는 거죠. 물론 그 반대로 되어 있는 나사도 있죠. 왼쪽으로 돌리면 앞으로 나가는 나사. 그런 나사는 우리는 이제 왼나사라고 부르는데, 지금 오른나사의 법칙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도선에 전기가 흐를 때, 지금 왼쪽처럼 여기 보면 여기 도선이 있고, 그죠? 이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고 합시다. 전류의 방향은 밑에서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도선 주위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배웠던 일이죠. 그러면 이때 이 전류의 방향하고 자기력선이라고 부르는 이 자기장을 형성하는 이 자기력선이 형성되는데, 이거의 방향이 오른나사의 법칙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 오른손 그림이 있는데, 여기 나사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결국 자기장은 이 도선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질 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그때 이 오른손이 감싸지는 방향, 이 방향이죠.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대로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만약에 코일 도선이 있으면 그대로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그죠? 이렇게 전류가 코일을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되면, 흐르게 되면, 그러면 자기장은 코일의 중심부를 따라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이게 바로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때 결국 뭐냐 하면 이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손으로 작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 원형 도선을 돌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 자기장은 이 원형 도선을 오른손이 감싸질 때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면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감싸지는 오른손의 엄지부터 약지까지 이 4개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라는 게 바로 오른나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쌍극자라는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즉 자기라는 게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이러한 N과 S극으로 된 이러한 자석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자석 주위로는, 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자력선이 분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된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자력선이 이제 분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자력선은 예를 들면 여기 왼쪽 편 밑에 보면 막대 자석이 있는데, 이 막대 자석에, 그죠? 막대 자석에 뭐 N극과 S극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 자력선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력선들이 존재할 때 그 막대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물론 이제 철가루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강자성체라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이 자력선을 따라서 철가루가 이렇게, 그죠? 배열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N극과 S극이라는 두 개의 극성으로 이 재료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때 이 N극에서 S극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철가루들을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배열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자기력이라 그러고, 그러한 이제 자기력에 지나가는 선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걸 자력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력선이라는 것은 한 극에서 나와서 다른 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자석이 있다라고 그럽시다. N극과 S극으로 된 자석. 그러면 이러한 N극과 S극은 이 극 사이에, 그죠? 자기 모멘트가, 즉 자기 쌍극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쌍극자에 의한 어떤 힘,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자기 모멘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뭐 힘은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의 어떤 모멘트, 자기 모멘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S에서 N으로 향하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대전된 두 개의 입자,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처럼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로 대전된 입자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면 그때 이 둘 사이에는 전기 쌍극자가 존재한다 라는 걸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 전기 쌍극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대전된 전하량과 이 거리의 곱으로 주어졌었죠.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쌍극자에 있어서도 n극과 x극 사이에 작용하는 이러한 모멘텀을 우리는 자기 모멘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모멘트의 단위는 암페어 미터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결국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이러한 자기 모멘트는 원자 수준에서도 어떤 자성 재료를 계속 잘게 쪼개서 원자 수준에서도 결국 자기 모멘텀이 존재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전체 재료가 자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과 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감겨 있죠. 그리고 그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I라는 전류로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I 전류가 이런 코일의 형태로 감겨 있기 때문에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게 되고, 그때의 그 자기장을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를 H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 코일을 지금 M번을 길이 L에 걸쳐서 M번을 감았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바로 이러한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H는 L분의 NI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L은 권선의 길이고 N은 감은 코일의 권선 횟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로 이제 놓은 거죠. 결국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더 세지고, 전류를 더 세게 흘려줄수록 자기장도 세지는 거죠. 그리고 거리 L에는 반비례하는 그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단위는, 그러면 이 코일을 감는 횟수 N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고, 얘는 전류죠. 그래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 L은 길이의 단위죠. 그래서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의 세기 H의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도라는 건 그럼 뭐냐? 자기 유도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제 자기장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자기장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기장 속에 어떤 재료를 뭐 금속이든 뭐 세라믹이든 뭔가 하여튼 재료를 집어넣게 되면 그 재료가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죠. 그러한 반응을 우리는 자기 유도라 그러고, H라는 자기장을 받고 있는 재료 안에 형성되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자기 유도 또는 자력 선속 밀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력 선속 밀도, 즉 자기 유도의 기호는 통상 B로 나타내고,
B는 뮤 H의 꼴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왼쪽 그림으로 다시 와보면 만약에 이렇게 코일이 그죠? 진공 속에 놓여 있으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H가 발생되게 되고 그 자기장에 의한 이 내부의 그죠? 이 내부의 자력 선속 밀도 즉 자기 유도 값은 B로 주어지는데 그때 이 B와 H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요 매개 변수 여기 뮤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뮤를 우리는 투자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투자율을 영어로는 permeability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즉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H와 B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 되겠죠. 물론 이 뮤 값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진공 속에서 그죠? 진공 속이니까 코일만 있고 그냥 다른 물질은 코일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진공이죠. 그 속에서 이 자기장 H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기 유도 값을 우리는 B0로 놓고 그때 둘 사이의 투자율의 관계를 우리는 뮤0로 놓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만약에 코일 안에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코일 안에 이런 자기 재료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재료가 주어져 있으면 이제 원기둥 형태로 된 어떤 철심이 됐던 뭐 어떤 다른 재료가 됐던 이런 어떤 재료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재료 내부에 역시 자기장이 유도가 될 거예요. 그때 재료 내부에 유도되는 자기장을 그냥 B로 놓았죠. 그리고 그때 외부의 자기장을 H라고 했을 때 그 매개 변수를 뮤라고 놓았습니다. 결국 이 둘 사이의 비교는 뭐냐면 하나는 진공 상태에서의 아무런 재료가 없이 진공 상태에 놓였을 때 자기장 H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력 선속 밀도를 B0 어떤 재료가 H라는 자기장 내에 놓여 있을 때 그 재료 안에 유도되는 자력 선속 밀도를 그냥 B 이렇게 이제 놓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유도 B의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 또는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투자율이라는 것은 B를 H로 나눈 거죠. 그죠? B를 H로 나눈 거니까 결국 단위는 웨브 퍼 암페어 미터 또는 헨리 퍼 미터 이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뒤에서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적 성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단위를 사용하는 단위에 있어서 주의를 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 제각각 다르고 또 MKS 단위 우리가 흔히 이제 SI 단위라고 부르죠. 그런 MKS 단위랑 그 다음에 CGS 단위가 막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위 간의 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나중에 자기적 성질을 계산하거나 이럴 때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 단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투자율을 배웠는데 그죠? 진공 속에서의 투자율 바로 이 식으로 주어졌었죠. 그죠? 뮤0로 주어진 게 진공 속에서의 투자율이죠. 즉 B0는 뮤0 H로 주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투자율은 진공 안에서의 자기유도에서
나온 값과 재료 안에서 자기 유도 값에 의해서 나온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B0는 H와 μ0의 이제 매개 변수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때 이 μ0를 진공 투자율, 영어로는 permeability of vacuum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나타내고 이때 이 B0 진공 속에서 유도된 자기 유도, 그 B0를 의 단위는 이제 보통 테슬라나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테슬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있죠. 그 테슬라의 하고 똑같은 테슬라죠. 그 전기차의 테슬라라는 명칭도 미국의 유명한 전기공학자인 테슬라의 이름을 딴 거죠. 즉 교류 전기를 이제 교류 전기를 거의 이제 확립한, 특성에 대해서 확립한 그런 이제 유명한 공학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버라는 단위는 볼트 세크랑 같은 단위예요. 1볼트에 세크가 곱해진. 그리고 아까 H의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로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μ0라는 값은 진공 투자율인데 단위에 따라서 뭐 이러한 서로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위를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로 쓰느냐, 헨리 퍼 미터로 쓰느냐, 웨버 퍼 암페어 미터로 쓰느냐에 따라서 μ0 값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항상 사용하는 단위에 주의를 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안에서 유도되는 자기 유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B는 H와 매개 변수 μ에 의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 매개 변수 μ를 우리는 자기 투자율, 즉 magnetic permeability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B라는 것은 어떤 재료 안에서 자력 선속 밀도를 나타낸 값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왼쪽 그림에서 봤을 때 코일에, 즉 이런 코일을 우리는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이라 그러죠. 이런 솔레노이드 코일의 전류를 이제 흘리게 되면 H라는 자기장이 생성되고, 그 자기장 속에 어떤 재료를 놓게 되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진 원기둥이 되겠죠. 그러한 원기둥 형태의 재료를 놓게 되면 그 재료 내부에 유도되는 자력 선속 밀도는 이러한 관계식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 유도와 자화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그림에 보면 솔레노이드 코일이 주어져 있고, 그 코일 안쪽에 이제 그 어떤 철 막대기가, 여기 이제 막대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철 막대기가 들어있어요. 철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런 철심이 들어있을 때, 물론 이 철심은 미리 어떤 거냐 하면 미리 탈자화를 시켰어요. 즉 자기장을 가해서 그 재료가 자성을 띠도록 만들면 우리는 자화시킨다고 그러고, 그 자성을 거꾸로 없애면 탈자화시킨다 혹은 탈자시킨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레노이드 코일 안에 미리 탈자가 된 철 막대기를 이제 위치시키게 되면 솔레노이드의 외부 자기장은 증가하는 현상이 이제 관찰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장이 있죠.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이렇게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그게 H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H에 의해서 이 철 막대 내에서도 안에 들어있는 쌍극자들이 배열을 쫙 해서 자기장을 추가로 더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화라고 불러요. 즉 솔레노이드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 철심 안에 자기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자기장이 원래 있던 자기장하고 합쳐져서 자기 유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유도 B는 여기서 생성되는 B는 원래 H보다도 더 큰, 더 센 자기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거는 그 위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는 것처럼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 자기 쌍극자가 배열되게 되고 이런 이제 자기 쌍극자의 배열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용어를 먼저 배우는 시간이라서 지금 용어에 대한 의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쌍극자가 배열이 됨으로써 그 재료가 자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화된 자기장 M과 H가 합쳐져서 전체 자기 유도, 즉 자력선 밀도, 자력선속 밀도 B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 쌍극자가 왜 배열이 되느냐? 그거는 바로 어떤 재료, 어떤 고체가 자기장 내에 존재하게 되면 그 고체 내의 자기 모멘트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장에 맞추어서 정렬하고 싶은, 즉 그 자기장에 나란히 정렬하고 싶은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렬이 생성되게 되면 그러면 그 정렬에 의해서 재료 내에 그죠? 어떤 자화가 발생돼서 새로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은 더욱더 자기 모멘트들의 어떤 정렬을 더 강화하게 돼서 결국 자기 유도가 이제 발생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솔레노이드 코일 내에 들어있는 철심에서 생성되는 자기 유도 B 값은 앞에서 식에서 그죠?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B는 mu H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B는 mu H로 주어지게 되고 이때 B는 뭐랑 같으냐면 원래 진공에서의 자기 유도 값 그게 B0였죠. 그리고 진공이 아니고 이제 어떤 재료를 철심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료를 놓았을 때 그 재료 내에 유도되는 자기장은 mu0 M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M을 우리는 이제 자화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M은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렇게 부르는 항이 되고 그러한 이제 그 재료가 자화되고 그 자화되는 정도는 뭐죠? 이 매개 변수 mu0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 플럭스 B는 mu0H 더하기 mu0M으로 주어지게 되고 mu0로 묶어내면 H 플러스 M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M은 유도된 어떤 재료 내에 유도된 자기 모멘트인데 단위 최적당 모멘트로 보통 단위를 체크하게 돼요. 따라서 모멘트의 단위가 뮤비였죠. 그 단위 최적당이니까 미터 3성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암페어 퍼 미터 요런 단위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같아요. 결국 보면 어때요? 지금 앞에서 보면 돌아가서 H도 암페어 퍼 미터였죠. 그죠? 그죠? M도 암페어 퍼 미터고 다 같은 단위들. 어차피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들이라서 이런 H나 B나 뭐 M이나 다 뭐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항이라는 거죠. 결국 단위도 다 같은 거죠. 다만 그때 따라서 부르는 단위를 뭐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암페어 퍼 미터니 어떤 경우에는 웨브 퍼 미터 제곱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뿐인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뮤제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유공간, 즉 진공에서의 투자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뮤는 여기는 요거죠. 그죠? 뮤는 어떤 재료 내에서의 자기 투자율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솔레노이드 안에 지금 우리는 철 막대기를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철 막대기는 대표적인 강자성체예요. 우리가 강자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울 텐데, 일단 강자성체라는 건 뭐냐 하면 강한 자기장을 띄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화가 잘 돼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띄면서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이제 잘 원래로 안 돌아가는, 즉 탈자가 이제 잘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재료를 강자성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강자성체인 경우에는 뮤제로 M이 뮤제로 H보다 굉장히 커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가해주는 자기장보다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 H에 의해서 재료 내에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재료 내에서 만들어지는, 즉 그 재료가 자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M, 이 값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상자성이니 뭐 반자성이니 이런 값들은 또 다른 값들을 갖게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결국 뭐냐 하면 이 값은 상대적으로 이 값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으므로 거의 뭐요? B 값은 뮤제로 M으로 놔도 무방하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내용들이 지금 자기장은 원래 좀 일단 용어들이 헷갈리고 단위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쓰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화, 영어로는 magnetization 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magnetization. 자, 이 자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료 내에 자기 모멘트들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에서 자기장 H를 걸어주게 되면 재료 내에 자기 모멘트들이 정렬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렬에 의해서 그죠?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즉 정렬을 더욱 강화시켜서 따른 기여도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M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재료의 반응이에요. 그죠? 재료 내에서의 자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때 그 관계식을 M과 H를 연결해주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그 매개 변수를 우리는 카이 M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카이, 요거는
요 표시는 카이라고 읽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 문자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이제 저 뒤편에 가면 카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카이로 읽고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자화와 외부 자기장 H의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 변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화되는 그 정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 왼쪽 편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X축은 자기장, 외부 자기장 H고, 그 다음에 Y축은 자기 유도 B 값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외부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유도되는 자기 B 값도 증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요 가운데 있는 요 직선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그 기울기 그거가 바로 투자율 뮤가 되죠. 근데 만약에 진공 속에 놓여 있으면 그 H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력 선속 밀도 B는 요런 관계를 보인다고 합시다. 진공에서는. 그죠? 그럼 진공이니까 재료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카이는 제로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때의 뮤 값은 진공 투자율 뮤 제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재료를 그 솔레노이드 코일 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유도되는 자기장 B가 이런 커브를 보였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진공인 경우보다 기울기가 더 커졌죠. 뮤 값이. 그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카이 값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여기가 이 값이 양수라는 값, 양수 어떤 뭐 0보다 큰 양수 값을 지니게 되면 가해지는 자기장에 대해서 그 재료 내에 생기는 자기장이 그죠? 뭐 이렇게 큰 값일 수도 있고 항상 이 자기장은 벡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 재료에 유도되는 자기장이 작은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생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약에 H가 이 방향으로 주어지면 재료 내에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 이때는 얘는 부호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면 이 값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인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그죠? 솔레노이드 코일에 의해서 인가되는 자기장이 이 방향이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 그죠? 그리고 이 재료 내에 생기는 자화되는 M도 이 방향이었다면 두 개가 합쳐져서 더 센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M이 이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어때요? 얘랑 얘가 서로 상쇄돼서 얘는 좀 작고 얘는 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작은 자기장이 이렇게 유도가 되게 될 거예요. 이 재료에는. 그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 경우는 카이 M이 0보다 큰 경우가 되고 그러면 뭐예요? 이 B 값이 그죠? 더 세진 경우가 되겠죠. 진공인 경우보다 더 커졌죠. 기울기가. 그죠? 정뮤가 더 커졌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밑에 커브는 어때요? 얘는 기울기가 0보다 기울기가 지금 진공인 경우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더 작아진 거예요. H보다. 그죠? 유도된 자기장이 더 작아진 거죠. 결국 그러려면 재료 내에 자화된 M 값이
반대부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 값은 음수를 지닐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결국 이 카이 m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magnetic susceptibility라고 부르고, 이 매개 변수 카이 m을 단위는 물론 디멘전리스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고 얘도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죠. 두 개가 똑같은 단위니까 얘는 차원이 없는 무차원 변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카이 m,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자화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이 밑에서 본 것처럼 이거는 뭐죠? 이거는 투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죠? 즉 유도된 유도자기와 외부자기와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변수를 투자율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투자율은 진공 투자율과 그냥 자기 투자율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진공에서의 자기 유도와 재료 내에 들어있는 자기 모멘트들이 그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돼서 생긴 자기장의 기여분, 이게 자화의 기여분이 되죠. 그리고 그때 뮤제로는 H 더하기 M으로 나타낸다 그랬고, 이때 이때 m은 카이 m h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m 대신에 집어넣으면 결국 이런 식이 얻어지죠. 그죠? 이런 식이 얻어지고 결국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1 더하기 카이 m 더하기 h로 주어지는데, 요 항이 뭐냐 하면 요 항이 바로 상대 투자율이라고 부르는 항이 되겠어요. 즉 상대 투자율이라는 것은 원래, 그죠? 원래 자기 투자율하고 진공 속에서의 투자율의 빗값이에요. 자기 투자율과 진공 속에서의 투자율.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 상대 투자율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죠? 상대 투자율이 크다는 이야기는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진공 속에서의 투자율과 이 재료 내에서의 투자율 뮤, 그거의 차이죠. 즉 뮤 제로분의 뮤 r, 이걸 우리는 relative permeability 해서 뮤 r 상대 투자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이 재료가 들어옴으로 해서 솔레노이드 안에 자화가 더 잘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B는 뮤제로에다가 1 더하기 카이 m에다가 h를 곱한 건데, 결국 뮤제로 h는 원래 진공에서의 자기 유도 B제로예요. 그죠? 거기다가 요 항만큼이 더 곱해진 거죠. 그 이야기는 뭐죠? 어떤 상대 투자율만큼 더 곱해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도 B는 뮤0 곱하기 뮤 r 곱하기 h의 형태로 주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카이 m은 상대 투자율에서 1을 뺀 거하고 결국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투자율과 자율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투자율과 자율. 자, 먼저 자기 투자율. 자기 투자율이라는 것은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인데, 즉 자기 투자율은 외부 자기장과 그거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 유도 B 값의 B의 B 값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뮤 값은 진공에서는 뮤 제로로 나타내고 진공 투자율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값은 뭐 이러한 값들로 이제 나타내진다라고 앞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상대 투자율은 뮤 제로와 뮤, 즉 뮤 제로분의 뮤 값, 진공 투자율분의 자기 투자율의 한 값이 바로 뮤 R로 주어지고, 결국 또 자화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에 의해서 그 재료가 얼마나 자화됐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 M을 H로 나눈 거죠. 이 앞에서는 B를 H로 나눈 거는 투자율, M을 H로 나눈 것은 자화율, 그래서 카이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상대 투자율은 결국 뭐냐 하면 이 상대 투자율이라는 것은 유도되는 자기장의 척도가 되는 거죠. 즉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기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어요. 즉 상대 투자율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그 이야기는 자화되기 쉬운 재료, 자화가 잘 되는 그러한 자성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자성 재료는 높은 자기 투자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투자율은 얼마나 자화가 잘 되는가를 나타내는, 재료가 얼마나 자화가 잘 되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 X축은 지금 외부에서 가해주는 자기장 H고, Y축은 그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기 유도 B 값이죠. 그래서 단위는 뭐 암페어, 메타, 테슬라,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때 어떤 재료의 이런 자화 곡선이, 즉 이런 커브를 우리는 B와 H를 따서 BH 곡선이라 부르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커브는 흔히 강자성체에서 이제 나타나는 커브인데, 이때 이 커브를 보면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죠. 초기에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즉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좀 급하게 구간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점점 기울기가 작아져서 어느 값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포화가 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값이 증가하지 않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커브를 이제 전형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그죠? 요때 그러면 여기 보면 그죠? 기울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B는 뮤 H의 관계에서 이 뮤라는 게 B와 H의 어떤 매개 변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울기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때 기울기를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보통 이 BH 곡선에서는 요 원점에서 초기에 이렇게 접선, 초기에 완만하게 올라가는 요때의 요 기울기, 그걸 갖다가 뮤 I로 나타내고 그걸 초기 투자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커브에서 그럼 만약에 여기 정도의 위치다. 그러면 그때의 뮤 값은 얘와 얘를 연결하는 얘겠죠. 그죠? 얘가 뮤가 될 거예요. 또 여기는 얘가 될 거고, 그죠? 여기는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죠. 이런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기울기가 큰 값은 요 지점을 지날 때죠. 그죠? 그래서 여기 원점과 여기를 연결하는 직선, 그걸 갖다 우리는 뮤 맥시멈, 최대 투자율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강자성체의 투자율은 요때 초기에 요 초기 투자율하고 이 최대 투자율 이 값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성질을 나타내는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뮤i나 뮤맥시멈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재료의 강도나 어떤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복 강도니 인장 강도니 이런 걸 나타내듯이 여기서도 재료의 어떤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뮤i 값이 얼마고 뮤맥시멈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종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